이건 돌고래 반지라는 게 유행했던 아주 먼 옛날 이야기예요. 당시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고 저랑은 10살 차이 나는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언니는 소위 말하는 양아치여서 여름방학만 되면 거의 매일 밤 양아치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서 부모님이랑 싸우곤 했어요. 그때 애들을 엄청 싫어하는 오빠인 A, 그리고 다정했던 언니 B라는 두 사람이 항상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했어요. A 오빠는 제가 언니 방에 가기만 하면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어딜 꼬맹이가 여기로 와 하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럴 때마다 B 언니나 다른 양아치 언니 오빠들이 어린애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저를 감싸줬고 C짱도 같이 놀고 싶었구나 하면서 과자를 주거나 방에 들여보내주곤 했죠. 솔직히 저는 A 오빠가 싫었어요. 남의 집에 와서 자고 가기까지 하면서 저한테 다정하게 대해주지도 않고 제가 언니 방에 가려고만 하면 칫하고 혓바닥을 차면서 위협하고 가끔 밖에서 마주쳐도 뭘 꼬라보냐는 말을 하니까 엄청 무서웠거든요. 반대로 B 언니는 정말 좋아했어요. B 언니는 A 오빠랑은 다르게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불꽃놀이 세트나 과자를 사다 주고 A 오빠한테서 저를 감싸주기도 하고 밖에서 만나면 꼭 말을 걸어주고 친구가 없는 제가 외로울까봐 같이 놀아주기도 했거든요. B 언니의 말버릇은 C짱이 내 동생이면 정말 좋을 텐데 였어요. 그렇게 난장판이던 여름방학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A 오빠가 저한테 돌고래 반지를 선물로 줬어요. 언니 방에도 안 가고 제 방으로 곧장 와서는 야 하고 툭 던져준 분홍색으로 포장된 상자 안에 들어있었죠. 생일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닌데 이상하다 싶었지만 친구가 너무 없어서 머릿속에 온통 꽃밭이었던 저는 드디어 이 오빠랑도 친해질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엄청 유행하던 물건이기도 했고 A 오빠가 처음으로 준 선물이라 그때 제 손가락에는 엄지에도 헐렁할 정도였지만 너무 기뻐서 받은 날은 반지를 꼭 쥐고 잠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손이 뜨거워져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A 오빠에게 받은 반지가 불에 달군 것처럼 뜨거워져 있었어요. 모처럼 받은 반지가 망가졌다 싶어서 뜨겁기도 하고 잠에 취해 있기도 해서 엉엉 울었던 걸 지금도 기억하는데 집안에 있는 누구도 제 상태를 보러 오지 않는 거예요. 한밤중이라 어쩔 수 없었지만 옆에서 자고 있었을 엄마도 없어서 역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반지는 그때쯤에 식어 있었고 저는 그 반지를 쥔 채 불이 켜져 있던 거실로 갔더니 부모님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언니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어요. 이 부분은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언니랑 그 양아치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어느 산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 전원이 연쇄 추돌 사고 같은 걸 당했다고 했어요. 언니 상태는 전화로는 잘 알 수 없었지만 아무튼 위독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거실에만 있고 도무지 병원에 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저는 패닉 상태가 돼서 언니가 죽을지도 몰라. 병원에 가자. 하고 울면서 매달렸지만 부모님은 완강하게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나 혼자서라도 갈 거라고 잠옷 차림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더니 아버지가 온몸으로 저를 막아섰어요. 저는 무슨 만화 캐릭터처럼 미끄러지듯 문에 부딪히는 아버지의 그 비정상적인 모습에 덜컥 무서워져서 또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서는 C짱, 방으로 돌아가자. 제발 엄마 부탁할게. 하고 필사적으로 저를 달래셨지만 어머니의 얼굴도 울기 직전, 아니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그런 부모님의 이상한 분위기 때문에 저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기묘하게 냉정해져서 자세히 보니 부모님은 제대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계셨어요. 왜 저러지? 하고 생각한 순간 하고 벨이 울리더니 비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짱, 데리러 왔어. 언니한테 가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죠. 비언니가 데리러 왔어. 얼른 언니한테 가자. 하고 부모님께 말했는데 부모님은 벌벌 떨면서 얼굴이 새하얘지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있는 힘껏 꽉 껴안아서 숨이 막힐 정도였고 아버지는 뭔가를 중얼중얼거리기 시작하는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이상해서 저는 부모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비언니의 이름을 마구 불렀어요. 비언니, 무서워. 언니가 죽을지도 몰라. 아빠랑 엄마가 이상해졌어. 비언니, 비언니.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비언니는 저를 구해주기는커녕 현관 밖에서 시짱, 언니한테 오렴 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게다가 목소리는 굉장히 아니 오히려 즐거워하는 느낌이었죠. 시짱, 언니한테 오렴. 비언니,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또 A 오빠에게서 받은 반지가 너무나 뜨거워져서 아차하고 손을 놓으려고 했는데 반지를 잡은 손만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주먹을 쥔 채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목이 답답해지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소리를 지르려 해도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게 되었죠. 어머니께서는 입만 뻐끔거리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저를 보고 기겁하셨지만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되자 패닉이 더 심해져서 발버둥치고 있는 저를 더욱 팔에 힘을 줘서 꽉 껴안아 주셨어요. 그 와중에도 비언니는 계속해서 즐거운 듯 저를 불렀어요. 그러다가 겨우 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나 싶더니 이번에는 제멋대로 이상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너 따위는 내 언니가 아니야. 내 언니가 아니야, 너는. 나는 다 알고 있어. 나한테 친구가 없어진 거 비언니가 내 친구들을 괴롭히고 나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잖아. 네가 가져온 과자랑 풀꽃놀이 전부 거기 구멍가게에서 훔친 거잖아. 기분 나빠. 너 같은 거 정말 싫어. 너는 내 언니가 아니야. 돌아가. 2번 다시 우리 집에 오지 마. 내 가족은 전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나를 그쪽으로 데려가려 하지 마. 실제로는 훨씬 촌스러운 양아치 말투에 사투리도 섞여 있었지만 대충 이런 내용들을 소리쳤어요. 아니, 소리쳤다기보다 이 외침의 내용은 저는 전혀 모르는 것들이었어요. 비언니가 제 친구들을 괴롭혀서 없앤 것도, 항상 주던 과자가 훔친 물건이었다는 것도, 그 쏟아져 나오는 이상한 말들에 더 큰 패닉에 빠져서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아마 그때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눈을 뜨니 이미 아침이었고 펑펑 울면서 퉁퉁 부은 어머니와 헬쑥해진 아버지가 계셨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언니는 다리만 부러졌대. 시장, 점심때 언니 병문안 가자 라고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A군에게 고맙다고 하렴. 그 반지 평생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라는 말도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미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양아치 무리가 일으킨 사고로 비언니는 죽었어요. 그것도 부모님이 병원에서 연락을 받기 전 아마 거의 즉사에 가까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부모님이 병원을 가려고 했을 때 불투명한 현관문 너머로 비언니가 보였다고 해요. 분명 우리 언니랑 같이 나갔을 그녀가 무사할 리가 없어라고 생각한 부모님은 집에서 나갈 수도 없었고 때때로
시장을 데리러 왔습니다. 어서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목소리가 무서워서 거실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A 오빠도 사고 당시에는 의식이 없어서 위독한 상태였지만 얼마 뒤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고 면회가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문안을 갔을 때 A 오빠는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울면서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어요. B 언니가 왜인지 저에게 집착해서 시장은 내 동생 같아. 내 동생으로 삼고 싶어. 다른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영원히 같이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것이나 훔친 과자 같은 걸 줬던 것 같은 이야기들이요. 그리고는 B 언니에게 잘 따르던 저를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무작정 소리를 질렀던 게 미안했다고, 유행하는 반지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 여자애니까 친구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반지를 줬던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로부터 벌써 15년 이상 지났지만 저는 매년 여름이면 고향집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B 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라고 언니나 부모님은 말하는데 확실히 여름만 되면 그 반지가 불에 달군 것처럼 뜨거워지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B 언니의 모습을 부모님이 본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지만 지금도 고향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는 언니는 매년 B 언니를 보고 있다고 해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윤곽이 변해서 최근 몇 년간은 거의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고 했지만 그때 그 사고가 일어났던 날, 그날 저녁 집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도 이사를 생각했다고는 하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왜인지 이사는 하지 않았어요. 저만 중학교 진학과 동시에 다른 지역에 있는 고모댁에 맡겨졌었고요. 지금도 제가 겪었던 일이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B 언니의 집착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조금 섬뜩하긴 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